이곳은 요즘 아파트 정책으로 언론에 자주 언급되고 있는 용산 어린이 정원이랍니다. 오늘은 용산공원의 이곳저곳을 둘러볼 거예요. 자, 그럼 저와 함께 출발. 비가 조금씩 내리는 일요일 오후입니다. 우선 서빙구역에 내렸어요. 아래로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인 용산공원 미군장 교숙소 5단지가 보이네요. 비가 내리지만 많이 습하지 않아 걷기 좋은 날이에요. 우선 여기서 횡단보도를 건너 왼쪽으로 갈 거예요. 아직 미군이 쓰던 과거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어 촬영이 가능한지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연휴공원과 같아 얼마든지 영상을 찍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문을 지나 인포메이션 센터로 들어갈 거예요.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일요일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 오후 5시에 입장이 마감되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잔교숙소 5단지는 사우스포스트의 가장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유식여 채의 건물이 남아있는데 각각 복원과 활용 측면에서 관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시설 안내맵도 보기 좋았답니다. 안으로 들어오니 붉은 벽돌로 지은 이 3층짜리 건물들이 비에 젖어 있네요. 우리가 걷는 이 장교숙소 5단지는 사연이 아주 재밌습니다. 1986년에 옛 미군 기지터 일부를 우리가 먼저 돌려받아서 LH공사가 직접 이 붉은 벽돌집들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걸 다시 미군 장교들에게 세를 줬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건물 주고 미군이 세입자였던 겁니다. 원래 이곳은 조선시대 얼음을 저장하던 서빙고 근처라 미군들도 처음엔 이곳을 캠프 서빙고라고 불렀대요. 미군 가족들이 바비큐 파티를 하던 이 이국적인 동네는 2020년이 되어서야 마침내 높은 땅을 허물고 완전한 우리 공원이 되었습니다. 지도에도 없던 비밀의 공간이 이제는 누구나 걷고 싶은 아름다운 길이 되었습니다. 굳게 닫혔던 100년의 역사 위에 덧칠해진 이국적인 풍경들.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핫한 SNS 사진 맛집이 됐습니다. 곳곳에 무심하게 세워진 영어 표지판 덕분에 카메라만 쓱 들어도 누구나 미드 주인공이 되는 마법의 공간이죠. 드레싱 룸이 있네요. 뭐 하는 공간인지 여기에 이런 곳이 있나 싶어 들어가 보았습니다. 아, 단지 외곽으로 러닝크루들을 위한 트랙이 조성되어 있었네요. 그리고 물품 보관함, 옷을 갈아입을 드레싱룸, 휴게 공간들이 있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었어요. 오후 1시가 조금 넘으니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용산공원 조형물과 카페 언타이틀드가 보이네요. 반대편으로는 어린이 도서관과 유아용 놀이터도 조성되어 있었어요. 여느 아파트 단지의 놀이터와 비슷한 느낌이 드네요. 유아용 실내 놀이터는 넓지는 않았지만 주말 오후를 가족과 함께 즐기기에 손색이 없었습니다. 어린이 도서관도 잘 꾸며져 있었어요. 몇몇 친구들이 독서 산매경에 빠져 있네요.
다시 밖으로 나와 공원을 걸어보았어요. 그런데 여기 오손도손 오픈하우스라는 곳이 있네요. 궁금하면 못 참는 성격 탓에 이곳으로 들어가 봅니다. 미군 장교 가족들이 실제로 살았던 집 내부를 그대로 새겨둔 공간인데요. 안으로 쏙 들어가는 순간 마치 80년대 미국 시트콤 세트장에 초대받은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마리루라는 분의 추억이 담긴 부엌인 듯한데요. 앞뒤 방과 벽이 트여 있는 구조가 독특했습니다. 과거의 사진들도 전시되어 있네요. 그럼 부엌 옆에 있는 거실로 가볼까요? 이곳은 9살 조이와 7살 쟁 남매가 2014년부터 살던 집의 놀이 공간을 꾸며놓은 곳이라고 합니다. 조이와 잽은 초등학교 입학 전에는 기지박 유치원에 다니며 한국어를 배웠고 서울 아메리카 초등학교를 같이 다녔다고 해요. 이 방에서 피아노를 치기도 하고 태권도 검은띠를 따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는 용산이 제2의 고향처럼 느껴진다고 하네요. 그럼 2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벽면을 따라 과거 이곳의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미국인들과 영어로 인해 미국인 것 같기도 하고 곳곳에 보이는 한국적인 느낌으로 한국 같기도 하고 2층에는 방이 4개 있는데요. 여기는 2018년에 주한 미8군 사령관이었던 토마스 벤달 중장의 서재를 꾸며놨습니다. 토마스 벤달 중장은 친절한 한국 사람들과 이태원의 음식, 서울의 산이 좋았다고 하네요. 옆방에는 제임스 터너 가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제임스 터너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용산 미군 기지에 거주했고 어른이 되어서는 아버지처럼 미군이 되어 가족들과 함께 용산에 다시 거주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이곳에서 시간을 보냈고 다시 어른이 되어 이곳으로 다시 돌아왔다면 누군가에게는 용산 기지가 제2의 고향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카페 언타이틀과 붙어 있는 집인데요. 이곳은 공원 여행자들을 위한 휴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1층엔 푹신한 소파가 있고 2층으로 올라가니 LD판을 이용해 미국의 80년대 모습이 꾸며져 있었어요. 그리고 각 방마다 창문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요. 창밖으로 보이는 숙소 전경이 비가 와서인지 꽤나 이국적이었어요. 이 건물은 아티스트 레지던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는데 거대한 미술관의 유리 장벽 없이 거실과 방이었던 친숙한 공간에서 작품들을 아주 가까이서 마주할 수 있었어요. 마치 예술가의 비밀스러운 작업실에 초대받은 듯한 포근함마저 느껴지죠. 예술가들이 일정 기간 입주하여 작업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특성을 살려 기존 숙소 건물의 내부 공간을 전시실로 리모델링하여 방문객들이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아주 가까이에서 친밀하게 마주할 수 있답니다. 붉은 벽돌과 푸른 잔디가 어우러진 이국적인 풍경 속을 고즈넉하게 걷다가 우연히 마주치는 이러한 예술적 순간들은 단조로울 수 있는 산책의 아름다운 쉼표가 되어 주었어요.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용산공원 전시공간입니다. 이곳이 장교 숙소 5단지군요. 미니어처로 용산 미군기지와 공원을 잘 꾸며놨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전쟁기념관도 보이네요. 이곳에서는 용산기지의 역사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었답니다.
이제 다음 목적지인 용산 역사박물관으로 가보겠습니다. 장교 숙소 5단지에서 용산역 쪽으로 버스 내정거장 이동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곳은 1913년에 용산철도병원이 개원했던 곳이에요. 서양의 고전적 양식에서 근대 건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건물로 현재는 용산의 역사에 대해 소개해주는 박물관으로 사용 중이랍니다. 1층 전시관에는 조선 및 일제시대 때 용산 모습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특히 조선시대에 있었던 서빙고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요. 얼음 무게와 똑같은 모형이 있네요.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00년 전 용산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일제강점기 한적했던 이 땅에는 끝없는 철도가 깔리고 거대한 일본군 주둔지가 들어서며 완전히 낯선 풍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는 미군이 들어오면서 해방촌이 들어섰네요. 용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기차역인데요. 이곳 박물관에는 과거 기차역의 향수를 느끼게 하는 모형 및 사진글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특히 박물관 주변의 과거와 현재를 미니어처로 꾸며놨는데 아주 인상적이었답니다. 시대가 바뀌어서일까요? 나라가 발전해서일까요? 과거 사람들이 현재의 용산을 보면 어떤 느낌일지 엉뚱한 상상을 해봅니다. 용산 철도병원에 대한 전시도 있었는데요. 아래딱지처럼 있는 내복약 봉투와 나무로 만든 의료함이 인상적이네요. 내시경 장비와 현미경도 시대산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돌로 만든 계단이 인상적이네요. 수인용산, 이게 무슨 뜻인가 한참 궁금했는데 2층에 가니 궁금증이 바로 풀렸습니다. 용산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서빙고, 군사기지, 용산역, 전자상가, 그리고 용리단길이나 요즘 하이브로 대표되는 K-팝 정도였는데 과거에 이런 곳이 용산에 있었다는 것이 조금 놀라웠어요. 용산은 1970년대와 80년대에는 대한민국 어린이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던 찰리와 초콜릿 공장 그 자체였습니다. 남영동과 문배동 일대는 하루 종일 달콤한 냄새가 끊이지 않던 그야말로 K과자의 성지이자 메카였거든요. 같이 관람하던 분이 롯데껌의 추억이 많으셨나 봅니다. 같이 온 아이들에게 설명을 이어가시네요. 용산이 과자의 메카였다 사실을 알게 되니 용산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해방촌과 미팔군 밤무대에 대한 내용도 있네요. 그 시절 유명 가수들과 앨범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용산에는 성북동만큼이나 외국대 사관이 많다는 사실도 오늘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인 용산 어린이 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입구는 신용산역 아모레퍼시픽 본사 뒤편에 위치하고 있어요. 방금 제가 정문 검색대를 통과해 넘은 이 문턱. 사실 우리 한국인이라면 무려 120년 동안이나 함부로 밟을 수 없던 금단의 선이었습니다. 1904년 일제강점기엔 일본군이 진주하고 해방 후에는 미군이 바통을 터치하며 줄곧 남의 나라 군대 앞마당이었거든요. 내 나라 내 땅 한복판인데 마치 여권 없이 미국 캘리포니아의 어느 동네로 훌쩍 순간이동을 한 것 같은 참 아이러니한 기분이 듭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양옆으로 붉은 지붕을 얹은 널찍한 단층 집들이 띄엄띄엄 나타납니다. 예전 미군 장성들이 가족들과 살던 고급 숙소들인데요. 주말이면 저 넓은 앞마당,
잔디밭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며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했겠죠. 담장박 서울 시민들은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 때 이 안은 철저히 미국식 여유가 흐르던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담장 하나를 두고 두 개의 시간이 흘렀던 셈이죠. 건물 안에 온화라는 전시회가 열린다고 해서 들어가 보았어요.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간 곳인데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그럼 잠시 감상해 볼까요? 정말 멋진 전시였어요. 사진 동호회에서 열정적으로 셔틀을 터트리고 있었고요. 이제 가로수 길을 지나 잔디마당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가로수 길 옆으로 있는 집들에도 많은 볼거리가 있으니 계속 시청 부탁드리고요. 이곳이 요즘 가장 핫하게 뉴스에 나오는 잔디마당이에요. 제 앞에 펼쳐진 이 7만 평짜리 잔디마당 좀 보세요. 서울 한복판, 그것도 이 노른자 단위의 건물이 아니라 이렇게 끝도 없는 초록색 도화지가 깔려 있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요즘 고개만 돌리면 하늘을 찌를 듯이 빽빽하게 솟아오르는 신축 아파트들 사이에서 이런 광활한 평면을 만나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한 뼘의 땅이라도 더 높이, 더 촘촘하게 채워넣는 요즘의 스카이라인을 생각하면 이 텅 빈 공간이 주는 시각적인 해방감은 어마어마합니다. 비어있음 그 자체로 완벽한 위로가 되는 곳이랄까요? 이제 전방 언덕을 넘어 분수정원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저 앞쪽으로 분수정원이 보이네요. 한참 걷다 보니 슬슬 더워졌는데 시원한 분수를 보고 가야겠습니다. 옆에 보이는 붉은 건물은 드래곤힐 lat지 호텔입니다. 호텔 너머로는 남산타워가 구름의 첨탑을 감춘 채 보입니다. 시원한 분수정원을 잠시 감상해 보겠습니다. 더울 때는 이런 게 최고지요. 여기가 아이들의 천국이었네요. 앗! 이건 아이들이 한 번 타면 멈출 수 없다는 정글 슬라이더.
여기가 어린이 정원인 이유를 확실히 알 것 같네요. 다시 설렁설렁한 걸음으로 가로수길로 가보겠습니다. 가로수길에는 카페 올림, 기록관, 꿈나래 마켓, 아트라운지 등 다양한 시설들이 있었어요. 과거 미군의 숙소를 리모델링 하였는데 만족스러운 수준이었답니다. 이렇게 걷고 있으니 캘리포니아의 어디쯤인 듯 하지요? 이제 앞쪽에 보이는 기록관으로 가보겠습니다. 기록관은 두 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건물은 장교 숙소 5단지처럼 미군의 삶을 엿볼 수 있게 과거의 가구들과 이야기가 잘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럼 기록관 첫 번째 건물로 들어가 볼까요? 이곳은 넓은 거실 및 부엌과 방 두 개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장교 숙소 5단지보다 미국 집에 가까운 구조를 보여주었어요. 벽난로와 식탁, 그리고 여러 소품들이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듯한 착각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어요. 1967년부터 1970년까지 이곳에 살았던 웬델과 제인 부부의 집을 모티브로 꾸며놨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 와준 것도 고맙고 60년대 이 정도 삶이 가능했다는 건 부럽기도 하네요. 거실 옆에는 방이 두 개 꾸며져 있었는데요. 아빠인 웬텔 코스너의 서재와 딸인 수 코스너의 방입니다. 딸인 수 코스너의 방은 침대, 책상, 붙박이 장이 있었는데요. 어린 시절 이곳에서의 삶과 성인이 되어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고 나니 한국에서의 삶이 수에게는 큰 즐거움이자 추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수에게는 남동생이 2명 있었는데 야구를 좋아해서 룰은 잘 몰랐지만 같이 야구를 하였다고 하네요. 이야기가 길지만 오늘 보여드리려고 창문 너머로 잔디마당이 한눈에 들어오는 1층이지만 전방도 최고의 방이었어요. 수의 방 앞으로는 아빠인 웬델의 방이 있었는데요. 미군 장교로서의 위험이 느껴지는 방이었어요. 이제는 밖으로 나가 기록관 두 번째 건물로 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용산 미군 기지의 전반적인 설명과 미 8군 클럽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었어요. 용산 미군 기지에 대한 설명은 그냥 쭉 한번 훑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르신분들은 아마도 미 8군 클럽에 대한 추억이 많으실 듯하네요. 미 8군 클럽이 유행하던 당시의 LP판이 정말 빼곡히 전시되어 있었고요. 앞쪽으로는 모니터에 그 당시 영상이 상영되고 있었는데 의자도 마련되어 있어 당시의 모습을 편안하게 볼 수 있었어요. 이미자 선생님의 젊은 시절 노래하는 모습과 최희준 선생님의 하숙생 공연을 볼 수 있었어요. 은바물 자매의 모습도 있네요. 추억을 되새기고 싶은 분들은 여기를 꼭 한번 찾아뵙기를 추천합니다. 다시 밖으로 나와 잔디마당을 보니 앞이 딱 트여 있어 속이 시원하네요. 아, 언젠가 아파트 말고 이런 곳에 살 수 있을지 언젠간 되겠지요? 이렇게 오늘 용산 걷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교 숙소 5단지와 어린이 정원에서는 주한미군의 삶을 엿볼 수 있었고 넓은 잔디마당과 분수광장에서는 이곳이 빽빽한 빌딩 숲에서 도심의 허파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산 역사박물관에서는 그동안 떠올리지 못했던 용산이 과거 우리나라의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었다는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이 땅을 개발하는 것이 맞을지 보존하는 것이 맞을지는 우리 모두의 의견이 모아져야겠지요. 그럼 오늘의 걷기를 마무리해 보려 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